자, 이번에 시험 보는 단원 자체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게 그거 같거든? 그게 그거 같아 진짜. 그래서 혹시 주변에 친구가 있다면 친구랑 같이 그냥 한번 쫙 다 읽어놓고 나서 생으로 말해보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사실은 원래 이제 이거 백지복습으로 쓰라고 원래 시켰었는데 해보니까 쓰지도 않고요. 백지복습 정말 좋거든? 정 안 되면 뭐 그런 것도 해봐도 되는데 너네 이제 초딩이 아니라서 좀 부담스러운 건데 나와서 발표시키는 것도 좋은 거긴 해 사실은. 그냥 생짜로 나와서 요거 안 보고 그냥 보고는 해야죠. 아니 안 보고 한번 쫙 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좀 웬만해서는 개념 문제에서 거의 안 틀리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뒤에 있는 6문제 정도 한 자료 해석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힘들어할 수는 있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거 잠깐 좀 다시 보여주고 가면은 이 앞에서 이제 자연 선택설부터 얘기를 시작했었잖아. 그래서 자연 선택 일어나는 과정도 쭉 설명을 해주고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어쨌든 진화를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저기 부분이 진짜 단어 장난이 많거든요. 방향성이라는 단어들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오늘 봤던 테스트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잘 들어야 돼. 진화에는 방향이 없거든요. 근데 자연 선택의 방향은 정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 의지를 갖고 진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내가 진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그치만 진화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왜? 자연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럼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에 대한 방향성이 반대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에 꽂혀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문장이 말해주는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줘야 될 것 같아. 특히 너네가 이제 자연 선택과 용불용설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용불용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야 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예시로서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어렵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잠깐만 좀 이제 보여줄게. 오늘 문제에서도 어디 갔었지? 요거 21번을 쭉 풀 때 보통 대부분 다 4번을 선택하긴 했더라고. 니은이 틀렸었죠. 니은이 틀린 이제 이유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핀치섬 얘기하면서 종이 다양하게 분화됐던 이야기 정도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은이 하는 말이 사용하는 건 발달, 사용하지 않는 건 퇴화라고 하지. 그냥 두고 보면 맞는 말 같단 말이야. 그럼 저 말은 왜 틀린 말이 됐을까? 불이 있어서 용물용설이지. 맞아. 저렇게 그러니까 보면 참 똑똑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문장 자체가 용불용설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지. 사용했더니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았더니 줄어들었더라. 이게 용불용설의 얘기잖아. 근데 이 핀치섬 가져다 딱 주면서 얘기를 하면 그래 딱딱한 거 먹는 애는 더 저렇게 변하고 했으니까 저거 사용한 기간 발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사실은 여기서 너네들에게 정답률을 높여주려면 무슨 문장을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냐? 태화하지만 아니야 태화하지만이 아니겠다. 태화해서 유전된다 라는 이 말까지 써놨으면 완벽히 틀렸다라는 거 빨리빨리 알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발달, 태화, 그 개체에 있어서 맞는 말이겠지만 이 핀치섬 같은 경우에는 종의 분화, 종이 진화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위에 있는 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거나 자연 선택에서 단어들 되게 주의 좀 해줘야 되고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설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건지는 대칭이 돼야 될 것 같아. 매칭이. 그 다음 변이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면서 몇 가지들 간단한 예시들이 좀 나오긴 했지. 변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고 유성생식할 때 자주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됐어. 남모양적 혈구라든가 그런 녀석들 보통 저 3개 정도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쌤 유성생식이 뭐예요?
성이 있는 상태로 생식하는 거. 너 아니 자웅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웅동체의 개념이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유성생식은 자웅동체인 친구도 할 수도 있어. 자웅동체는 너가 말한 자웅동체는 그냥 수컷 암컷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게 자웅동체인 거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쨌든 수컷 암컷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거지. 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냥 유성생식은 성염색치기들끼리 만나서 하는 거고, 무성생식은 그냥 내 몸 일부러 잘라놓으면 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복제? 응? 복제예요? 복제야. 무성생식은 복제야. 그 바나나 그치. 바나나 예시 있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게 바나나 아니면 히드라 같은 게 좀 나온다? 근데 고구마도 무성생식이고. 고구마는 무성생식 안 해요. 근데 너네가 교육과정이 바뀌어갖고 그 뭐 원핵세포, 뭐 진핵세포, 원핵생물 뭐 이런 거를 안 배울 거거든? 혹시 배우면 말 한번 해줘. 그 다음 생물다양성 얘기 쭉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생물다양성 안에 3개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배가 물어봤던 게 종다양성이 생물다양성이에요 이랬단 말이야. 정확히는 종다양성 이름이 생물종 다양성이긴 하거든요. 생물종 다양성. 근데 생물 다양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종다양성만 갖고 생물다양성이라 말하는 거 틀린 문장이었던 거야. 아까도. 나머지 이제 뭐 왜 중요한지 얘기했던 건 가벼웠기 때문에 예시로만 기억하고 넘어갔었고요. 감소 원인 확인하는 것도 어렵진 않았지. 실제로 뭐 서식지 단편화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서식지 단편화 딱 해주면 이제 그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노력할지도 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었던 게 저번에 생태계 구성 요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까먹었을 거거든.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죠. 생태계는 어떤 거야? 환경. 생태계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가 이제 약간 환경의 느낌을 갖고 간단 말이야. 습지, 생태계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얘는 환경 이외에 전부를 다 포괄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환경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생물도 같이 있어야 돼. 그다음 군집은 종끼리, 개체군은 그 종 안에 있는 개체들끼리. 이거 구분하는 건 조금 중요했었고요. 생태계 종류 여러 개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생태계 구성 요소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3개로 나눠져 있었지. 어려울 건 없는데 얘네들은 뭐 유기물을 너무 크잖아. 얘네들은 유기물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 구성돼 있죠. 그러면 분해자랑 생산자랑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냐는 게 무슨 말이야? 생산자는 이어지죠. 분해자가 죽으면 뭐가 되겠어? 비료?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분해자랑 생산자랑 이어지려면 생산자는 유기물을 만드는 놈이잖아. 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꾼 애잖아. 얘 유기물 만든다라는 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얘가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면 그거 갖고 다시 만드는 거야, 얘네는. 오케이? 그럼 무기물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무기물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그러니까 무기물 예시가 뭐예요? 비타민, 돌. 식물이 비타민을 먹어요? 약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그냥 진짜 화학 물질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라 생각하시고.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요 얘기는 실제 고난도 문제 잘 보이긴 하는데 오늘 푸는 문제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 개체군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고 각각의 개체끼리 주고받는 게 있을 거야. 개체끼리 하는 거는 종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고, 얘네들은 종 간 관계를 맺는 구성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빛부터 해서 시작했었는데, 빛은 세기도 있고 또 뭐 파장도 있고
시간도 있었지. 빛이 좀 양이 많아. 울타리 조직은 뭐 때문이라고? 빛 때문이라고? 빛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울타리 조직이었지.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라는 건 빛을 잘 견디겠다는 얘기고요. 얇다는 건 잘 못 견딘다는 얘기야. 그리고 잎이 퍼져 있다는 건 햇빛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고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양지식물, 음지식물 두 개 나눠서 볼 수 있었고 각각의 식물 안에서도 양엽과 음엽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파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청색강이 가장 깊게, 황색강이 나중, 적색강이 가장 위쪽으로 들어왔었고 색깔 외우는 건 보색 관계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라 했었지? 그래. 그 다음에 1조 시간 때문에 바뀌는 경우에도 식물이 개화한다든가 새들이 시기를 알게 되는 이유도 햇볕,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 덕분에 알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새끼가 그 북군 여기 있잖아. 저기도 못하놨네. 요거는 이제 학교 프린트 있죠. 그거 예시 기준으로 외우세요. 학교에서 프린트 혹은 수업한 내용들 기준으로 넘어가셔서 오늘 이제 남은 얘기는 온도부터 해서 생태계 평형을 보셔야 되는데요. 온도는 일단 당연히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죠. 저번 시험 때 했었지. 온도 영향 받을 거고 동물들은 어떻게 받는지를 써준 내용들이 전부 써져 있다. 일단 견디고 싶으면 겨울잠 자고요. 혹은 겨울잠을 자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친구들이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럼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 뭐 이렇게 색이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학교에서 나오면 외워라. 저거는 학교에서 나오면. 그 다음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 피하지방 두껍다 그렇구나 할 수 있고 말단부 얘기도 대충 알죠. 뭐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뭐 코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작은 이유들이 막 말단 부위 노출 때문에 있다 뭐 이런 말들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쌤 얘기하셨어요. 아 이거 다 들었었어 이미? 그 뭐지? 난 언제 배웠지? 중학교 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있잖아 서양인들 보면은 굉장히 코도 이렇게 크고 그렇지? 이렇게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잘생겼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영우쌤이다. 그 다음에 저기 뭐니 전반적인 뭐 손이라든가 혹은 나머지 신체 부위들 전부 다 크잖아요 좀. 근데 그 이유가 동양인들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추운 지방 쪽에 몰려 살다 보니까 말단 부위가 커지면 동상 피해를 입게 되게 좋더라. 그래서 좀 작아졌다라고 합니다. 쌤 저 그림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 이거요? 네. 쌤 옆에 쓰세요. 옆에. 네, 빨리 다시 써. 쌤 한번 옆에 서보시면 안 돼요? 싫은데요? 진짜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이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쌤. 뭐야? 자, 그래서 동물들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항상 여우가 나오고 귀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그치? 저거 말고 대부분의 예시가 뭐 거의 무의미할 정도야. 그리고 지금 설명하면서 또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녀석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지는 예시 보고 판단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막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학교 쌤이 말해주시는 그런 예시들 이야기 듣듯이 잘 좀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같이 얘기 좀 해보고 쌤한테 계속 질문도 하다 보면 좀 더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들도 얻기 좋을 것 같다. 넘어가고요. 혹시 경화 문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내고 싶어 하면은 여기는 물질 대사 파트 있잖아. 우리가 온도를 왜 영향받는지를 물어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이제 메인으로 설명은 안 나오거든. 결국 이쪽은 다 예시로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기억선지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북극 여우랑 사막 여우를 갖고 예시를 준 문제에서 기억선지 갖고 얘네들이 몸집이 달라진 이유는
물질 대사를 원인으로 하는 무엇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을 거거든. 그것도 맞다고 처리해줘야 돼. 그래서 물질 대사 때문이고 좀 잘 기억 좀 합시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떨어뜨리고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갖고 견딜만은 합니다 하고 마는데요. 문제에서 여기 안 나와있네. 문제에서 이런 건 좀 있어. 오늘 이제 어려운 문제 할 때 같이 나올 건데 식물들도 잎이 얼어버리면 죽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잎이 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무슨 짓을 하냐면 얘네들도 그 안에서 가능하면 포도당을 최대한 높여줘요. 포도당을 높여줘. 그냥 자기들이 에너지를 쓸 포도당을 높여놔갖고 어는 점을 낮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어. 다시 얘기해주지만 어차피 고난도 할 때 한번 얘기하긴 할 건데 식물 적응할 때 포도당으로 조절을 조금 한다. 포도당으로 조절을 좀 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뭐야? 도마뱀이 나왔네? 물은 뭐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할 건데 우리 몸에 물 없으면 안 되니까 날아가는 것도 많을 거고 있는 건 잘 먹어야 되겠지? 증발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손실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네요. 그래서 증발 방지하는 경우에는 안을 이렇게 막처럼 막아두는 형태일 거고 그 다음 뭐야 얘도 비늘이네? 무섭게 생겼다 도마뱀. 자 곤충의 경우에는 큐티클층이나 키틴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파충류의 경우에는 비늘이 있어요. 조류랑 파충류의 알 같은 경우엔 껍데기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써놓으면서 마르지 않도록 만든다 라는 얘기가 끝이겠지? 내가 사실 도마뱀을 만져본 적은 없는데 도마뱀 만지면 미끄럽니? 아니요. 미- 부들부들. 미끄럽진 않지. 네. 그러면 물 묻어나진 않잖아, 그렇지? 방수. 응, 맞아요. 그 다음 수분 손실 최소화라는 건 요거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겠지? 낙하는 땀 안 흘린다. 그 다음 또 이름 까먹었다. 무슨 쥐였는데? 오줌 조금 싸는 애 있잖아. 오줌 엄청 조금 싸는 동물이 있거든요. 주머니쥐인가? 쥐인가? 캥거루인가? 오징어는 아닌데. 근데 오줌을 되게 조금 싸는 친구가 있어요. 냄새 엄청 나요. 냄새 엄청 진하게 나는 친구. 그 우리 중3 때 약간 그거 기억나? 사구채 막 해가 보먼주머니 이런 거에서 저기 뭐야 배설하는 과정 배웠었던 기억나세요? 거기서 말하는 재흡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 하나 있어. 어쨌든 수분 손실 최소화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긴 하구나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항상 나오냐? 그냥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진이라든가 예시 같은 거 딱 주고 얘는 누구에 속할까? 얘가 사는 환경은 어떨까? 이 정도로 물어볼 거거든. 육상식물, 물식물, 건전지역 식물 이거 문제집에 너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육상식물, 수생식물, 건생식물 알아먹지? 그래서 땅에서 사는 애들은 뭐 딱히 나쁠 게 없죠. 전반적인 올 스테이지잖아 지금. 나쁘지 않고요. 물에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물이 엄청 많은데 발달할 필요가 없겠지. 뿌리는 작고 통기 조직, 여기서 말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했다는 말은 공기가 잘 통하는 기관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공기를 머금고 있는. 어쨌든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쟤네들은 몸속에 공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다구나 라고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건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일단 보이면 최대한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수조직이라는 녀석이 발달했다. 그리고 선인장 나머지 같은 경우에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고 써져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해주면 좋을 것 같네.
개구리밥도 수생식물이에요. 그럴걸? 사실 모르겠어. 개구리 떠있는 그거 말하는 거지. 네. 이런 거. 네. 몰라? 자, 그다음 토양은 항상 지렁이 두더지 2개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좀 웃겨. 얘네들이 이제 보통 내용 다 그런 식이거든. 자연이 있는데 생물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원래는.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땅은 중요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선 유일하게 지렁이랑 두더지는 통기성 높여줘서 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 그것도 좋은 이유가 뭐야? 그냥 지나다니면 흙의 공기가 많이 지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된다. 저 별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자주 보이니까 별표 친 거야 지금은. 밑에 있는 토양 속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들이 애들 썩게 만들어서 분해시켜준다 정도 얘기일 거고, 공기 함량 당연히 다를 거고,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호기성 세균이랑 혐기성 세균이 살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읍시다. 호기성은 무슨 뜻이야? 공기를 좋아하는 세균. 혐기성은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 그래서 깊어질수록 공기는 많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공기도 있네. 공기도 중요하대요. 예시만 좀 기억해놔. 고산지대는 적혈구 많다. 광합성 이용된다 정도. 그 다음 나무는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물질을 분비하는구나. 그렇구나 하세요. 저건 딱히 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여기를 좀 봐야 되거든. 이게 좀 중요해서. 여기 페이지는 304페이지. 304페이지. 어쨌든지 간에 방금 전까지 있었던 빛, 온도, 물, 땅, 공기에 대한 건 무조건 대부분 예시로 나온다. 저거에 대한 어떤 원리라는 걸 막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 항상. 자, 이제 여기 있는 파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배우셨으면 그런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 먹이 관계, 생산자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인 거 당연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저런 걸 갖고 먹이 사슬이라 그러지. 그 다음 먹이 그물은 그런 사슬을 얽혀서 만든 그물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에서 여기까지 나갔니? 어디까지 나갔니 진도를? 학교에서 거의 끝났는데요. 넌 다 나갔어? 저희 지금 그거 나가고 있어요. 지구 자전. 아니 우리 기숙사 갔다 왔으니까. 자, 그럼 뭐 1, 2, 3차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올라간다?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 근데 아래서 올라간다라 했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전부 다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빠져나가는 포인트들이 계시겠죠. 어떤 게 빠르나요? 에너지가요. 얘들아, 그리고 이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화학 에너지일 거거든. 화학 에너지. 너 에너지 덩어리인 거 알아? 본인들이 지금 에너지 덩어리인 거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 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는 단위를 줄로 표현하고요. 걔네들을 열로 표현할 땐 열량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 열량의 뜻이 뭐냐면 물을 1리터짜리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줄이라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를 잘라갖고 말려서 그대로 불 붙여보잖아? 그럼 불이 막 날 거 아니야. 그럼 몇 도 오른지 확인해보면 너의 열량을 알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로리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너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에너지 덩어리라고. 얘네가 산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에너지 자체인 거지, 본인들이. 그럼 단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생물이 다 나무를 먹진 않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쥐를 먹진 않잖아. 그리고 먹는다는 과정 속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개개인들이 소비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버려지는 내용도 있을 거다 보니까 올라가는 단계에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점점 줄어들긴 한다. 그래서 상위 활동으로 갈수록 열 에너지 때문에 사라지고 남은 것들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라는 거 이렇게 줄어든다 했죠. 요거는 시험에 보통 나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런 느낌의 그림을 한번 설명이라도 해주든가 보여라도 줬다면 보통 저 정도 나오더라. 선생님. 응? 근데 그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먹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요. 진해 물이 수도 있고. 진해에 물려서 진해가 우리를 먹진 않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죽었다면 소비자의 개념이 아니긴 할 거야. 근데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경우도 문제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여기서 문제 학습 목표 자체가 소비자를 거치면서 거칠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태양부터 스타트. 누가? 에너지가 태양부터 스타트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태양 에너지라고. 전부는 아니죠. 지구 에너지도 있고 뭐 하긴 하니까 태양에서 스타트해서 쭉 지나가고 가는 와중 중에 뭘 해야 돼? 계속 줄어들면서 넘어가게 될 거야. 왜 줄어든다고? 열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나무가 말라 죽은 거. 호흡, 얘네들이 살아나면서 생긴 에너지들 계속 가면서 죽고 또 숨도 쉬고 있다 보니 그러면 죽은 녀석들은 분해자들이 먹고요. 분해자들 또한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받은 녀석들은 계속 뱉어내긴 한다. 다시 얘기하지만 물질은 순환할 거거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태양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온다. 근데 또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먹겠지 뭐.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도 전 단계보다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결국에 문제는 다 이런 걸로 나와. 계산하게.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넘어가더라. 여기 써져 있지?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순환 안 함.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갖고 생태 피라미드 만드는데 요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얘네를 지워줘. 이렇게 안 알려줘. 뭐가 뭔지 안 알려주고 그냥 어떤 게 있었는데 얘는 무슨 피라미드냐 라고 물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너네 피라미드 종류 이거 말고 역 피라미드 구조 같은 것들도 좀 본 적이 있나요? 없나 보네. 됐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요것만 배우셨으면 에너지라는 녀석은 내가 말했지, 너 자체가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으면 당연히 에너지 많겠죠. 에너지랑 따라가는 구조가 당연하지. 그 다음 개체수 똑같겠지. 쌤,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밑에가 더 많죠. 그래요? 저거 어떻게 구별해요? 잠깐만. 그리고 얘네들을 구분하라고는 안 해. 역 피라미드가 있으면 구분인데,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이 왜 많아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은 1차일 수도 2차일 수도 3차일 수도 있지. 그래서 더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래서 상위로 갈수록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끝이네. 생태계 평형 만드는 요 얘기 아시죠? 요거 하는 방법 아니 모르니? 알아요. 어렵지 않죠? 알려줄게.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으면 안정적인 상태야.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인해서 뭐 날씨가 좋아졌든 누군가 살기 좋아졌대. 중간이 잠시 커졌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초록색. 이 중간을 먹고 있는 녀석들, 위의 녀석은 같이 커질 거고, 1, 2, 3단계로 할게. 2단계가 커지면 2단계를 먹을 수 있는 3단계도 먹을 게 많아졌네요. 같이 커지고, 1단계는 반대로 많이 잡아먹히니까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위에는 증가, 얘도 증가, 얘는 줄어들고, 얘네들이 줄어들면, 밑에가 줄어들면 점점 살아남기가 팍팍해지지. 팍팍해지니까 얘는 다시 2번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3번도 줄어들고 끝나는, 이게 일반적인 생태계 평형. 맞죠? 근데 얘네들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룰이 있지. 얘네들이 일어나려면 어떤 게 전제돼야 돼? 갑작스러운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은 이 일인데, 내가 물어본 거는 이런 흐름이 지나갈 때 증가했어. 근데 문제없이 다시 회복됐지. 이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전제 하나. 먹이 그물이 튼튼해야 된다. 먹이 사슬이 튼튼해야 된다. 요거를 끊어버리면, 혹은 얘가 늘어나 버리면 몇 개 없죠. 지금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있는 문제들도 그림 2개 갖고 비교시킨다든가, 혹은 한 가지 그림 갖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것 같다. 이거 근데 문제 풀 때 그거 좀 잘해야 돼. 기억에서 혹은 니은에서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를 막 가정을 시킬 거거든. 그러면 끊어놓고 얘가 원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다 설정 맞춰놓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머리 어지러워진다. 요것도 배웠나요? 늑대 사냥? 너 그냥 수업 안 들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수능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 너네 근데 이제 고2야? 아닌데요. 고1이에요. 아니야, 너네 고2야. 아니에요. 이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네. 근데 왜 제가 얘기하면 안 듣고 얘가 얘기하면 믿어요? 하시고 하도 돼요? 안 돼. 왜요? 그냥. 공무원인데. 자, 이것도 딱 무슨 얘기야? 이 시점부터 늑대를 잡아먹어도 돼요. 잡아먹는 거 아니야. 늑대 사냥하는 거 해보세요 했더니 늑대를 잡아먹기 시작하겠죠. 늑대를 잡으면서 줄어드니까 늑대가 줄어들면 사슴이 늘어나고, 사슴이 늘어나면 초원이 줄어들고, 요 흐름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없다. 근데 저거 왜 갑자기 과거로 가요? 빨간색이. 과거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좀 시간이 미래로 가서 과거로 휘는데요. 네. 아니 중요한데요. 이 요인들은 설명 안 할게요. 시험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 오케이. 끝. 여기 잠깐만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예시로 끝난다. 예시로 끝난다. 1번. 얘는 내가 이제 뽑아놓지 않았던 문제인데, 일단은 갈라파고스 섬에서 이제 뭐 가뭄이 있고 나서를 보여주고 있대. 그리고 사실 자료를 읽을 때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잖아. 뭐 눈에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하고 넘어가는 건 좋긴 한데 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바로 문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넘어갈게. 그래서 가뭄에는 개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있었다라고 했지. 근데 얘들아 잠깐만. 생존 경쟁이란 녀석은 어떨 때 일어날까? 생존 경쟁은? 그거 우리 과잉 생산.
물론 과잉 생산도 맞긴 해. 근데 항상 과잉 생산될 때만 생존 경쟁이 있을까요? 생존 경쟁은 쉽게 생각하면 살기 팍팍할 때야. 살기 팍팍할 때, 살기 힘들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과잉 생산됐을 때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다시 과잉 생산됐을 때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죠. 왜 일어나는 거야? 아니 당연히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취업하기가 힘들겠지. 그럼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많이 태어났으니까 이미 일정한 양의 서식지, 일정한 양의 먹이가 있는데 그거 두고 경쟁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과잉 생산된 상황은 아니지만 가뭄이 있었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작고 연한 C는 적어지고 맞아요? C의 양 자체도 줄어들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들어진 상태였던 거야. 그러면 생존 경쟁은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있다. 맞는 말이 맞고 그 다음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틀렸죠. 요거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때 계속 헷갈릴 건데 여기서 쓰는 자연 선택의 방향이라 써놨잖아. 자연 선택의 방향과 진화의 방향은 같은 걸까? 아니요. 같은 건 맞거든요. 아니 자연 선택이 그쪽으로 당하면 진화가 그쪽으로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진화는 진화되는 그 객체, 진화 당하는 그 객체가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지. 그냥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계속. 근데 지금은 누가? 환경 자체가 선택을 시키느냐라고 물었으니까 맞는 말이다. 저 문장 조금만 변하면 또 틀린 문장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니은 같은 문장들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실제로 저 고1 시험 때 틀렸었어. 그냥 저 방향이란 단어에 꽂혀갖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디귿. 크고 딱딱한 씨를 계속 먹은 결과 흉치 부위가 크게 발달했다.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네. 왜 틀려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서 하는 말이 잘 봐. 이거 실제 시험 들어가면 진짜 틀리기 너무 좋아. 부리 크기는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뭄 이후로 평균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보이지? 그러니까 가뭄 이후에 부리 크기 자체가 커졌다는 맞는 말이야. 맞아? 근데 얘가 계속 먹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커진 건 아니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원인으로 들어가는 게 틀린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3번 찍었니? 안 풀어. 안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시험 장관 가면 틀린다고. 승희야 너 뭐하니 근데? 너 안경 안 갖고 와서 거기서 뭐 그러고 있는 거지? 네. 앞에 앉아. 저기까지 안 보여. 너 여기로 같이 서서 들어. 싫어요. 그래. 자 1064번 그 다음 문제.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미맹 빈도에 대한 이야기죠. 미맹 읽어볼게. 내용 모를까봐 다 써준 것 같거든. 미맹이라는 거는 자손에게 전달된다. 다른 말로 유전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미맹이 있으면 쓴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미맹의 형질이겠죠. 맞아요? 미맹이 아닌 사람은 X 있는 거 먹지 않는다 그랬다. 쓰니까 맛없어서 안 먹는데. 근데 원주민들이 재배하는 거에 일부에는 X가 들어있고 X가 있으면 뭐한다?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써져 있네. 그러면 그냥 전체적인 글을 읽어보니까 어떻겠어? 미맹이 있는 사람이 좋겠니? 없는 사람이 좋겠니? 없는 사람. 미맹이 없는 게 좋겠죠. 미맹이 없어서 맛을 제대로 판단해야 살기 좋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기억 들어와서 안데스 산맥 원주민 집단은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문장부터 틀린 말이지. 변이 자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맹인 사람이 안데스 산맥에 가면 정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틀린 말이겠지. 왜? 미맹 자체는 누구니까? 유전되는 DNA니까 틀릴 거고. 자연스레 디귿은 맞는 말 될 건데 원주민 집단에서 미맹이 아닌 사람은
기억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겠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자연 선택 됐다. 맞아. 정답 2번. 이 정도 하고 끝나겠다. 넘어가서 봅시다. 자, 1065번. 그림은 바다가 형성돼서 볼 건데 바다 형성되고 나서 보니까 원래는 A라는 두 가지 똑같은 녀석이 살고 있었는데 바다가 싹 생긴 거잖아.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었어. 그 뒤로요. 가라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B랑 C가 추가적으로 생겨났지. B랑 C가 추가적으로 생겨났어. 그리고 나서 다시 A가 멸종하고 B랑 C만 살아남아 있네. 이걸 보면서 기억, B랑 C는 돌연변이로 나타났다. 맞는 말이니?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니은, 가는 자연선택, 나는 돌연변이다. 맞니? 틀린 말이죠. 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자연선택돼서 나가 된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가로 인해서 형질이 다양해졌다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 정답은 3번.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사실 핀칫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예시로 넣어놓은 거겠지. 그 다음 1066번. 옳지 않은 거 2개 골라달라고 그러거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가는요 무슨 다양성이야? 서식지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 나는 무슨 다양성이야? 종다양성. 종다양성. 다는 유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유전 다양성 이렇게 표현하겠죠. 가에서는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하니? 생태계는 생물, 비생물 다 포함하니? 맞죠?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 전부 다 포함을 해줍니다. 나에서는요 일정 지역에 분포하는 끊어놓고 생물의 개체수가 많음을 끊어놓고 의미한다. 맞는 말일까? 종다양성이라는 건 일정한 지역에 있는 개체수가 많다라는 그런 말을 갖고 우리가 종다양성이라고 표현하겠니? 아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많음이 틀려요. 많음이 틀려면 적을수록 맞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요. 생물의 개체수가 여기서 틀린 다양함? 개체수가 많음이야. 개체수가 많은 건 중요하지 않고 종수가 많은 게 중요하겠지. 종수가 많고 균등할수록이니까 개체수가 많음이 아닌 거야.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3번. 다에서 개체 간의 형질 차이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는 유전이었는데 다에서 개체 간의 형질 차이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발생한다. 개체 간의 형질 차이는 애초에 어디서 생기는 거야 지금? 유전자에서 생기죠. 맞아요? 그럼 유전자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야? 돌연변이도 있을 거고 또 유성생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성생식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또 맞는 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 다음 4번. 호랑이 치타 표범을 가지고 다의 사례로 들 수 있다. 맞니? 아니죠. 왜 아니에요? 호랑이 치타 표범은 애초에 같은 종이 아니야. 호랑이 치타 표범이 될 수 있는 건 차라리 나였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4번 하겠다. 5번 같은 경우도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나의 사례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일까? 나의 사례가 아니죠. 무슨 말이야? 나의 사례가 맞죠? 네? 맞죠? 나의 다리로? 여기서는요 잘 들어야 돼. 핀치라는 하나의 종이 유전자 때문에 달라졌다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종끼리 분화한 거거든요. 종 분화를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라는 거는 자연 선택설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 자연 선택설로. 근데 종 안에서 계속 유전자가 거듭되다 보니 결국엔 다양한 종이 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설명으로 옳습니다. 아마 얘는 사실 고난도였던 이유가 5번 때문일 거거든. 근데 갈라파고스 군도가 이름이에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저기 뭐야 IT계 갈라파고스인 거 알아? IT요? IT 계열의 갈라파고스인 거 알아요? 우리나라가? 왜요?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치에 서 있어? 좋은 위치. 아직 휴전을 안 했잖아, 그렇지?
아직 종전을 안 했잖아, 종전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위성 데이터들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를 외국에 보내줄 수가 없거든. 왜냐면은 군사 기밀이 노출될까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가면은 라인 쓰잖아. 라인 쓰거나 위챗 쓰거나 뭐 다른 거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혼자서 카카오톡 쓰는 거였잖아. 그러다가 카카오톡이 만들고 나서 카카오 계열 쭉 크면서 뭐 카카오 내비, 카카오 맵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부 그거 쓰잖아. 너 구글 지도 키고 걸어 다니진 않잖아, 그치? 외국 여행 가면 다 구글 지도 키고 다니잖아. 왜냐면 구글에서 우리나라 그 지도를 얻으려면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그 건물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IT 계열이 전 세계랑 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겠지? 그런 걸 갖고 이제 IT계의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있는 유명한 기업들 따라하면 성공한다고 해. 어쨌거나 너 과 어디 간다 했었지? 생명공학. 생명공학. 컴공 가는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있었는데? 김승희? 김승희 컴공이야? 김승희 특수성. 특수. 알았어. 됐어요. 이제 1067번 봅시다. 그림은 영양 염류가 유입된 호수의 식물 플랑크톤 군집 전체에 따라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뭐가 어렵냐? 우리 이제 저번에 종다양성 할 때 얘들아 귀찮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무 그림 주고 나서 개수 세개 시키는 문제는 귀찮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주지 않고 영양 염류, 그 다음 종, 전체 개체, 다양성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영양 염류, 종, 개체, 종 다양성 물어보고 있대.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종 다양성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그러면 종 수가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고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균등해졌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높아져야 종 다양성은 커지는 거잖아, 그치? 이런 상태에서 종수가 어떻게 돼 있어? 이미 고정돼 있는 상태야. 종수는 이미 고정돼 있는 상태. 그러면 얘는 일정화돼요. 근데 종 다양성이 초반에는 어떻게 돼? 초반에 확 줄었다가 이 이후부터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지. 맞아요? 그럼 종 다양성이 줄고 있는 시기는 비율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균등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종 다양성이 회복될 때부터는 균형이 맞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그리고 전체 개체수로 확인해 보니까 전체 개체수가 이때 확 늘어나네? 이때 확 늘어나네? 그치? 그러면 야 종수는 그대로야. 종 다양성은 이때 줄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줄고 있었더니 개체수는 늘고 있대.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위에 소비자가 사라지니까 그 밑에 애들이 확 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딱 이 정도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비율이 균등하다라는 건 가볍게 A랑 B가 있었다 칩시다.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연해 보이지? 형광펜이었어요. 근데 원래 요 정도 진하긴 나왔던 것 같은데? 더 많이 연해진 것 같지 않아? 형광등 갈아야겠네. 맞아. 자, A랑 B가 있어요. A랑 B가 있어. 개수가 있다 칩시다. 근데 잠깐만 진짜로 많이 줄었는데? 선생님 투명도 만드시는. 그런가? 투명도라는 게 있나? 네. 그거 봐봐. 이게 아닌가? 똑같은가? 다른데요. 투명도를 어떻게 조절해? 진짜 없어. 앉아. 없어요? 자, 있지 않아요? 개수 기준을 잘 봐. 균등하려면 개수가 같으면 되지. 1대1이면 균등하지. 근데 균등한 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개수가 둘 중에 하나가 늘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줄어들면 되겠지. 비율 기준으로요. 비율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행동이 뭐뭐 있다? 늘거나 줄거나 두 개밖에 없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다? 개수가 전체가 애초에 늘어났대. 근데 다양성이 줄었대. 비율이 한 녀석은 가만히 있었는데 나머지가 늘어난 거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구간 1에서 어떨 때 종다양성은 줄고 개체가 늘어날 때 구간 1에서 개체 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다라고 하면 맞겠죠. 오케이? 일단 끊어놓고 해야 돼 할 때는. 그 다음 2번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끊어놓고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균등하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던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뭘로 바꿔서 봐야 되니? 그렇지. 얘는 그냥 종 다양성을 다시 표현한 단어겠죠. 원래는 종 다양성은 종수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일정하니까. 그렇지? 비율 자체가 종 다양성이 됐을 거고 종 다양성은 1보다 2에서 균등하다. 반대로 했네? 2보다 1에서 반대로 했네? 2에서가 1에서보다 균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과학에서 자주 헷갈리는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를 지우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쟤를 그냥 지워버려 이렇게. 그러면 구간 2에서 더 균등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구간 2에서 종다양성이 높냐? 물어본 거였을 거고 그냥 그대로 눈으로 올라가서 자료 보니까 2에서 종다양성 높은데? 니은도 뭐하는 말? 맞는 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디귿 종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에서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종다양성은 끊고 같은 종에서 끊고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맞는 말이야? 애초에 종다양성은 같은 생물종이란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여러 가지 생물종이 있길 원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린 말. 정답 3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정도까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넘어갑시다. 자, 1068번. 개미랑 새 있는데 개미가 위도에 따라 이렇게 종이 늘어난대. 적도로 갈수록 살기 좋은가 봐. 그랬더니 그 개미를 먹고 있는 새들도 점점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 라는 판단까지만 하시고 나에서 생물 다양성은 적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그냥 틀린 말 되겠지 그러면. 이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 피식자의 종수 증가는 포식자의 종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지. 얘는 그냥 빨리빨리 판단할게요. 그 다음 생물 다양성 중 유전적 다양성 이거 틀린 말. 왜? 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2번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게 어렵더라고. 그 다음 문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여기 있다. 요거 잘 풀었니? 네. 이거 난이도가 꽤 있거든요. 잘 들어봐.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 저번에 이제 그 중학교 때도 이런 거 이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림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이라고 했고 안 어렵게 나한테 세포막과 엽록체 막까지 다 알려줬죠 이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억 자체가 세포고요. 니은이 누구야? 엽록체 막인 상태였어. 그 다음 광합성 양을 가져다가 파악하고 싶은데 광합성 양이 음수가 된대요. 음수부터 0 한번 찍고 양수 올라가지. 근데 옆에 잘 보니까 CO2를 흡수 또는 방출하고 있겠지. 얘들아 음수 파트가 흡수일까 양수 파트가 흡수일까? 흡수 방출을 어떻게 대응시킬래? 음수는 방출. 그러면 양수는 흡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니? 그 판단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음수면은 활짓이 방출할
방출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광합성을 한다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광합성을 한다, 햇볕을 가지고 뭐 한다? 포도당을 만든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CO2랑 물 갖고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게 광합성이니까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이 양수다라는 말이 CO2를 흡수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건 방출하겠구나 정도 생각은 하시겠죠.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방출이고 일단 얘가 흡수였어. 근데 흡수하는 게 어느 순간 일정해지지. 얘는 왜 일정한 거야? 한계점. 염록체 하나당 만들어낼 수 있는 CO2 O2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도달하면 CO2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겠지? 그 정도 느낌까지는 갖고 있는 상태로 세포막이랑 염록체막을 본 건데, 자, 광합성은요 어디서 일어나? 염록체에서 일어나. 그럼 염록체라는 녀석은 광합성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한다는 거야? 내가 파란색으로 광합성을 할 때라고 쓸게. 광합성 동그라미 이렇게 되면 염록체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을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우리 기체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광합성하면 CO2를 먹고요. O2를 내뱉겠죠. 맞아요? 그럼 이 내뱉어진 O2는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세포막으로 먼저 나오겠지. 그리고 이미 내 몸속에서 나오는 산소가 충분하다면 내 몸속에 있는 세포는 뭐 하면 돼? 그냥 내 몸에서 발생된 산소 그냥 써버리면 되잖아. 그러고도 남는 건 뭐 한다? 내보낸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O2가 잔뜩 쌓여 있다가 소비를 할 거고요. 소비하고도 남는 건 다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걸 소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CO2로 변할 거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만들기 부족하니까 밖에서 뭐 한다? CO2도 받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광합성을 할 때겠지. 그럼 광합성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될까? 광합성을 안 할 때 그러면 무슨 기능이 꺼져 있는 거야? 여기 니은 기능이 꺼져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냥 얘는 CO2를 먹을 필요도 없고 O2를 뱉을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럼 광합성을 안 한다라는 건 결국엔 세포만 산소를 필요로 할 거고 산소를 받아와야 되니까 산소를 들고 와서 누굴 뱉겠어? CO2를 뱉을 거야. 요 얘기밖에 없겠죠. 맞아요? 광합성 안 할 때는 염록체에서 뭘 주고받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였대. 자, 빛의 세기가 A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자? 끊어놓자. 편하게 말하면 광합성을 안 할 때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O2는 니은을 통해 투방향으로 이동한다. 오케이? 잘 들어야 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는 광합성을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지. 맞아요? 네. A 상태면 광합성을 할까 안 할까? 아유. 광합성 해요. 해요. 잘 들어봐. 얘들아, 광합성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어디서 오냐? 광합성 하고 안 하고 기준이 어디서 와? 화학 반응. 화학 반응? 아니,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염록체. 염록체도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고. 재료로 빛이 필요할 거 아니야. 빛이. 그러니까 봐봐. 빛 같고 빛이 없어야 되고 얘는 빛이 있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잘 들어. 빛의 세기라는 녀석이 0이어야지 뭐 하는 거야? 광합성을 안 하는 거지. 그럼 A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A 상태는 광합성을 하긴 하는 거야. 얼마큼? 엄청 조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이 빨간색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갈 거거든? 빨간색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갈 건데 산소를 만들고 일단 내 몸에서 쓰고 남으면 내뱉어요 이랬잖아. 그렇지? 남지 않으면 뭐 해야 돼? 못 내뱉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파란색으로 쓰는 거 말고 검정색까지 한번 추가를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O2를 생성을 해놓은 게 남지 않는다면, O2가 남지 않는다면 내 몸에서 쓴 건 전부 다 CO2로 변할 거고요. 그치? 그러고도 우리 몸속에 뭐가 더 필요해 아직도? 산소가 충분히 없으니까 더 필요하겠지. O2로 들어와 줘야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다 쓰고 남은 건 얘가 일단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안 되는 건 뭐 하겠어? 다시 내뱉어야 될 거야. 이렇게 내뱉어야 될 거야. 오케이? 너무 어렵게 했나? 그래서 A일 때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O2는 A일 때 생성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가능은 하죠. 빛의 세기가 0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서 생성되는 게 O2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지. 그렇게 돼서 생성되는 것도 맞죠. 그런 O2는 니은을 통해서 3방향으로 나가냐? O2가 어디서 생성됐다고? 염록체에서 생성됐다고. 그리고 O2는 염록체에서 세포로 보내야 되겠지? 3방향으로 나가는 거 맞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빛의 세기가 B일 때 끊어놓고 니은을 통해 4방향으로 이동하는 CO2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확인해 봅시다. 빛의 세기가 B라는 거는 그러면 딱 어떤 상태인 거야? 우리 몸속 염록체에서 나온 산소량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추가적인 산소는 필요 없는 상태인 거지. 내 몸속에서만 알아서 돌아도 충분한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니은을 통해 염록체에 있는 여기 부분을 통해서 4방향으로 염록체로 들어가는 CO2는 없다. 있니 없니? 네? 있을까 없을까? 다시. 빛의 세기가 B일 때가 무슨 말이라고? 염록체가 만든 산소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때 이거였지. 그럴 때 여기 염록체 막을 통해서요 추가적인 CO2가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얘는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 말하고 있네? 실제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 되겠다. 다시. 잘 들어봐.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써놨나? 염록체는 하는 일은 딱 하나야. CO2 먹고 O2 내뱉는 거밖에 없어. CO2 먹고 O2 내뱉는 게 끝이야, 염록체는. 맞지? 그러면 세포막은 뭐 하는 거냐? 필요한 거를 끌어오고 필요 없는 거를 뱉어내는 거밖에 안 해요. 지워놔야겠다, 이거는. 다 헷갈려 하는 거 같네. 다시. 염록체는 뭐 한다고 반드시? 반드시 CO2를 먹고 반드시 O2를 내뱉을 거라고. 뭐 한다면? 광합성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뭐 없을 테니까. 그래서 CO2 들어오고 O2 나갈 건데 우리 몸 기준에서 필요했던 거, 우리 몸이라는 건 세포막 안쪽 애들이야. 우리 몸 기준에서 필요한 녀석들은 들어올 거고 필요하지 않는 녀석들은 나가면 되겠지. 딱 요 차이다. 그러니까 염록체가 산소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우리는 산소는 덜 필요해지고, 맞아요? 얘가 더 많이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지는 상황까지도 올 거고 그럼 들어올 거라고 이런 얘기한 거였다고. 다시. 그러면 빛의 세기가 B일 때, 그러니까 얘가 산소를 충분히 만들 때 우리 몸 기준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이미 산소도 충분히 들어오고 알아서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알아서 들어갔겠지. 근데 얘가 애초에 산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어디에서? 우리 몸에서. 그치? 그러니까 4방향을 통해서 CO2는 들어는 가져야 된다. 들어는 가져야 돼. 근데 없다라고 말해서 틀린 거야. 이러면 맞는 말일 수 있겠다.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건 없다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다시 디귿. 빛의 세기가 C일 때 기역을 통해 이동하는 O2의 양은 2방향보다 1방향이 더 많다. 빛의 세기가 C라는 건 이제 어떤 상황인 거야? 충분히 만들고도 넘쳐갖고 막 밖으로 내보낼 때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C일 때 끊어놓고 기역을 통해 이동하는 O2의 양은 투방향보다 원방향에서 더 많다. 투방향에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잘 보시면 이미 O2가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칠 때 이제 밖으로 산소를 내뿜을 때 이렇게 됐겠지. 맞죠? 내뿜을 때 그러면 기역을 통해서 이동하는 산소는 당연히 원에서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방향보다 헷갈리면 지우고 원방향에서 많다?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헷갈릴 것 같으면 지우시라고. 산소량은요 원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맞아요? 하면 끝.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이 문제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1195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쌤이 이거 해주시려면 염록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자료 해석이 조금 난해할 것 같아서 처음 보는 느낌일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온 거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느 문제든 맞추기 편할 것 같더라. 넘어갑시다. 1196번. 이것도 이제 들었을 수도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투압은 이 시기야. 삼투압은 그냥 세포막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물이 용지 아니 삼투압 설명 안 할게 그냥. 필요 없고 이렇게 보자. 사철나무를 보니까 추운 기간에 뭐 해요? 추운 기간에 녹말이 줄고 포도당이 늘었지. 포도당을 왜 높이냐면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네 혹시 어릴 때 소풍 가기 전에 파워에이드 같은 거 얼려본 적 있어? 얼리고 나서 먹다 보면은 아직 다 안 먹었을 때 먹으면 엄청 맛있단 말이야. 당연히 맛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먹다 보면 나중에 원래 파란색이었던 파워에이드 아래 뭐가 남아있어? 흰색 얼음이 남아있어. 그 시킨 맛도 없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순수한 물이 훨씬 더 빨리 얼어요. 설탕이 들어있는 거, 소금이 들어있는 그런 녀석들은 잘 얼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녹기 싫으면, 얼기 싫으면 뭐 해주면 돼? 뭘 많이 타주면 되겠지. 그래서 포도당을 늘려준다는 거야. 얼기 싫으니까.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한 상태로 겨울에 잎세포는 녹말의 분해로 삼투압을 높게 유지해야 된다? 일단 맞는 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당이 늘어나면, 이게 삼투압이 좀 딴 얘기라서, 당이 늘어나면 용매,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은 그대로인데 당이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농도가 진해진 거잖아. 짜진 거잖아 내가. 그렇지? 그럼 내가 짜진 만큼 밖에서 물이 막 들어오려고 할 거거든. 그 압력이 삼투압이란 말이야. 삼투압이 높아졌다 맞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니은. 사철나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포도당 함량을 높여 어느 점을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야? 맞아요.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내려가면 높여 나 이렇게 써놨지. 어는 점은 낮춰야지 잘 안 오는 거지. 근데 느낌을 계속 어는 거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어는 점이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진다를 보고 잘못 볼 수도 있겠다. 나머지 얘기는 전부 맞는 말이고요. 어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었겠지. 그 다음 계절에 따라 잎의 세포의 삼투압이 변하는 건 물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물 때문이니? 물에 적응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가 변하는 원인이 뭐야? 온도, 물이 아니라 온도여야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도요, 학교에서 잠깐 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뉘앙스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오든지 당황은 하지 말자. 그 다음 1197번. 요거는 숫자를 좀 잡아놔야지 편할 거라서 내가 한번 해주는 건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볼게. 누군가 다 죽는데 생각해보면 근데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죽는 건 맞으니까 다 이렇게 화살이 가 있는 건 이해하죠.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생산자일까? 누가 생산자야? 당연히 기억이 생산자겠지. 왜요? 화살표를 잘 보면 니은은 에너지를 누구한테인가 받죠.
디귿도 에너지를 누군가한테 받지. 근데 기억은 갑자기 옆에서 백이 짱 들어오잖아. 이 백은 어디서 오는 거야? 광합성이야, 광합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산자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존재니 에너지를 본인 스스로들 전부 다 받는 게 맞겠지. 그럼 이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 100을 받아서 아래로 30, 옆으로 20 줬으면 밖으로 50. 버리는 건 50 정도였겠네. 맞아요? 이 50은 어디로 날아간 거야? 그거 그냥 쓸데없는데. 아까 보여줬던 거잖아, 이거. 요거잖아, 요거. 받은 거를 뭐 한다? 열 에너지로 날아간다. 얘가 지 몸 살다 보면 열 에너지로 살 거 아니야? 자기가 가지는 건 없어요. 못 갔죠. 사용하는 건 있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저 50은 열 에너지로 날아간 거야. 그러면 이 생산자라는 녀석이 죽을 경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미 있잖아. 그럼 나머지 경우 에너지 뺏기는 경우가 뭐겠어? 당연히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겠지. 그럼 소비자한테 먹혔어. 30만큼. 그럼 이 소비자는 또 10만큼은 죽었대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돼? 20은? 밖으로 빠졌단 거지? 아, 20만큼은 빠져갔겠구나. B는 20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데 여기가 잘 들어. C가 얼마일까? 30 받았으니까 30 오는 걸까? 아니면 40 받았으니까 40 오는 걸까? 얘는 G가 10을 줬잖아. 어떻게 받아야 될까? 30. 30이야? 40이야? 30. 받는 건 40입니다. 받는 건 40이야.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항상 어떻게 하자? 전체 받은 건 어디론가 빠져는 나가야 돼. 얘 100 받았으니까 얼마 빠졌어? 100 빠졌지. 얘 30 받았으니까 얼마 빠졌어? 20 빠졌지. 얘 얼마 받았어? 여기가 사체 배설물 자체가 40 받았으니까 40이 빠져야 돼. 그럼 40 빠지고 10 들어갔잖아. 디귿은 얼마겠어? 30. 디귿이 30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것까지 확인해야 돼. 어떻게? 얘 50, 얘 20, 얘 30이면 100 들어와서 100 빠진 거 맞아요? 맞죠? 에너지는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자연스럽게 디귿은 분해자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숫자 잡는 것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 항상 들어온 거 그대로 다 나가라. 들어온 거 그대로 다 나가라. 자, 니은은 소비자니? 네, 맞아요. 에너지양의 크기는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D가 같니? A랑 C를 더하면 얼마냐? 90. B랑 D를 더하면 50. 아, 다른 거네. 틀린 말. 분해자의 에너지는 생산자의 에너지보다 크다. 생산자 얼마 받았는데? 생산자 얼마 받았어? 100. 100 받아갖고 살고 있었잖아. 그치? 얘네가 만든 게 전체니까 애초에. 맞아요? 태양에는 전부를 먹지 못하겠지만 지네가 만들어 생긴 것부터 시작이잖아. 근데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았어? 40밖에 못 받았지. 틀린 말. 정답 몇 번? 1번. 이 정도 될 것 같아.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 1198번 1198번 이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야, 옥수수가 에너지가 이만큼 있잖아. 사람이 다이렉트로 옥수수를 먹으면 100% 소화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옥수수를 갈아갖고 뭔가를 해갖고 소에게 먹이고 그 소를 우리가 먹으면 소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에너지는 어떻다? 더 적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감소하는 건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일단 맞는 말이고요. 가보다 나에서 획득하는 에너지가 맞는 게 맞니? 아니죠. 나는 훨씬 줄어든 게 지금 보이고 있지. 맞아? 그 다음 식량난을 겪으면서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 이용 면에서 유리하다? 아니요. 아니겠죠. 아니 옥수수를 키워서 그걸 소에게 먹여서 그 소를 다시 잡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아니야. 정답 1번 이렇게 되고 끝날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하시고요. 넘어가서 요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어느 수준으로 나올지 나 예측 못하겠어. 이거는 쌤들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통합과학 쌤들이 어쨌든 물화생지 중에 하나 하시는 거잖아. 지구과학 쌤이 계시면 이런 부분 좀 좋아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감안은 하세요. 자, 저번에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가는 공정 궤도랑 자전축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까운 걸 근일점, 먼 걸 원일점이라고 한대. 맞아요? 자, 이거 혹시 모를까봐 여기서부터 해줄게.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원석이는 여기 수업은 그 영상으로 봤지? 예. 네. 보긴 했니 사실? 네. 아, 그래? 일단 알았어. 가볼게. 축 자체가 기울어져 있고요. 선을 이렇게 따라가 있고 이 선이 무슨 선이야? 적도지, 적도. 또 그럼 북반구는 여기 기준으로 위쪽으로 들어올 거죠. 맞아요? 근데 잘 봐봐.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랑 언제가 더 뜨겁겠냐? 이렇게 쳐다볼 때 앞으로 쳐다볼 때 당연히 뜨겁겠지. 얼굴 들이밀고 있으니까. 뒤로 있으면 좀 안 춥겠죠. 태양 여기인데 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춥겠어 덥겠어? 춥겠지. 반대로 얘 기준에선 태양이 여기인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춥겠어 덥겠어? 더워요. 덥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 불러? 겨울이라고 부른다. 누구 기준?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가 여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상태였고요. 회전하는 세차원, 야, 그리고 정의가 써져 있잖아. 이거 국어 연습 좀 해라 너는.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는 세차 운동인 거잖아. 세차 운동의 정의가 뭐야? 지구 자전축이 회전하는 것 이거잖아. 정의 앞에 써준 거야. 저도 읽었어요. 네, 축하드려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마다? 26,000년이다 라고 했고요. 20률에 대한 주기도 가까워졌는데 20률은 뭐 하는 거다? 원에 가까워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이 문제 어려운 이유는 이거거든. 현재 지금 가가 현재 상태인데 북반구는 근일점일 때 겨울, 원일점일 때 여름이냐 묻는 건 기본이야. 네, 맞아요.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저기 기억부터 니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기억에 이렇게 얘기했지. 기억 시기에 잘 봐. 현재가 있는데요. 현재가 있는데 지금보다 어떨 때야? 13,000년 전, 13,000년 전이야. 맞아요? 전이고 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마라고? 어이?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마라고? 26,000. 26,000. 근데 주기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다 돌고 돌아온 게 주기인 거지. 그럼 13,000 지났다는 얘기는 정확히 이 운동을 뭐 했다는 거야? 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세차 운동이 다시 얘기하지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이런 얘기야. 자전축이 회전하는 이런 운동을 13,000년 전에도 봤다는 거죠. 그럼 13,000년 전에는 반죽이 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면 13,000년 전에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어? 정확히 반대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시기에는 내가 검정색으로 써볼게. 이런 식으로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차이가 생겨요? 북반구가 이때는 앞을 보고 있었겠지. 이때 뒤로 누워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서 차이가 생기고 기억 시기엔 세차 운동으로 지구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지. 지금 그려놨으니까. 기억 시기에는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된다? 가까웠고요. 근일점이니까, 그치? 그때 여름 되고 있는 것도 맞죠? 3번도 일단 맞는 말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그 다음 기억 시기에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이제 4, 5번이 헷갈리거든 이게. 현재랑 비교하는 거지 이거. 연교차를 물어봤는데 현재보다라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는 지금 어떨 때야? 근일점일 때 겨울이고 원일점일 때 뭐 하는 거야? 여름이지. 현재는 겨울은 원래 추운데 태양이 뭐하다? 가깝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일 거고 여름은 원래 더운데 상대적으로 멀다. 조금 더 시원했겠지. 그러니까 근일점일 때 겨울, 원일점일 때 여름이면 연교차가 클까 더울까? 아니 클까 작을까?
아니 추울 때 가까이 있고 더울 때 멀리 있대. 적어요. 영도차 적겠죠. 추울 땐 최대한 따뜻하게 됐고 더울 땐 최대한 시원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영도차 자체가 애초에 적거든요. 어디 갔니? 영도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띵띵 뒤집히면 영도차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더운데 가깝고 추운데 머니까 영도차 현재보다 커졌겠네. 현재보다 커졌겠네. 맞는 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번이 틀렸던 건데 니은 시기에는 북반구 겨울철의 기온은 현재보다 상승한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왜 틀린 말이냐? 니은 시기는 26,000년이 다 지난 후, 그러니까 세차 운동은 한 바퀴 다 돌아간 상태였어. 지금과 지구 자전축은 어떻게 했어? 똑같이 기울어져 있을 거야. 근데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20률밖에 없죠. 근데 니은 시기에는 20률이 어떻게 돼? 거의 0에 가까워졌네? 거의 0에 가까워졌네? 그러면 지금 타원으로 돌고 있던 게 뭐 했다는 거야? 원으로 바뀌었단 거지. 20률이 뭐예요? 20률이라는 거는 너네들은 아직 기하를 안 배워서 정확히 모르고 요거 할 때만 잠깐 듣는 거거든? 대충 느낌만 알려줄게. 타원은요,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게 타원이야. 이 두 녀석 간의 거리를 가지고 보는 게 20률일 거거든? 그 20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 점이 거의 똑같은 거잖아. 두 점이 거의 같아지면 원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원으로 됐을 때 차이점이 뭐겠어? 20률이 크면 태양이 둘 중에 한 곳에 살짝 몰려있거든? 두 중심 중에 한쪽이 살짝 몰려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차이 자체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원으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냥 거리와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보정값은 거의 줄었겠다. 이 정도 느낌일 것 같고. 자, 자전축은 그대로인데 이 타원이 원이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지금 이쪽이 겨울이었는데 원이 됐으면 태양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껴질까? 멀어졌어. 멀리 느껴지겠죠. 그럼 현재보다 상승하겠니? 감소합니다.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요거 되게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 2200번. 요거 내용은 생각보다 쉽고요. 이 설명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얘 자료 해석 시켜주고 싶어 갖고 온 거거든 얘도. 잘 들어. 니네들이 이제 위도는 자주 보니까 알잖아. 적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은 뭐 북극, 이쪽으로 가면 남극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경도를 잘 안 봐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경도 0 기준이 대충 일본보다 좀 더 옆이거든요? 잠시만, 경도가 세로선이죠? 경도가 세로선. 경도가 일본보다 살짝 오른쪽부터 시작해갖고 쫙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애초에. 일본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일본 약간 여기 있지. 여기 오면 좀 더 오른쪽에서 하루가 애초에 띵이 시작한다고요. 그 선을 시계의 선을 잡았다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야? 지금 동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 서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경도가 어떻게 되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한다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 자체가 서쪽이야. 이쪽 자체가 동쪽이라고. 이거 파악하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이게 괘씸한 게 엘니뇨 라니냐를 물어볼 거면 원래는 온도 묻는 게 당연하지 사실. 근데 여기서는 높이 편차를 물어봤거든. 높이 편차? 높이 편차가 서쪽 기준으로 대충 보니까 이쪽은 어때요? 플러스 값, 양수 값이지. 맞아? 네. 이쪽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값, 음수 값이지. 네. 근데 편차라는 것도 내가 까먹었을까봐 일부러 알려주는 건데 별량 빼기 평균이란 말이야 항상. 내가 오늘 본 게 평균치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서쪽 기준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서쪽 기준으로 평소보다 물이 더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아요. 물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겠지. 동쪽은 평소보다 물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겠죠. 여기까지 파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서쪽이 높구나. 서쪽이 높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서쪽이 높을까? 왜 서쪽이 높은 거야? 이 물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야? 엘니뇨. 뭐라고? 엘니뇨 현상이고요. 바람이죠. 바람이 물을 많이 밀어줬으니까
바람이 물을 많이 밀어줬으니까 서쪽이 높아진 거겠지.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알아? 알고 있어? 찻잔이 이렇게 있고 하고 불면은 물이 저쪽으로 밀려나는 거 맞지? 바람이 세졌구나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겠다. 바람이 뭐했다? 바람이 세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바람이 세졌다고 했는데 이곳 자체가 애초에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가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조용히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바람은 무슨 풍? 편사풍 무역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역풍이 뭐 했다? 강해졌다. 강해졌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틀렸어요. 라니냐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역풍 약한 거 틀렸고 서태평양 강수량 평상시보다 많아진다 나머지 같은 거는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파악되면 끝나는 문제니까 제가 답 1번인 것만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쌤 서쪽인지 동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4야 4. 동서 동남. 한반도 기준으로 네. 1분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우리 여기 기준 동해라 그러지. 네. 맞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한 건데 세계 지도 기준으로 약간 오른쪽쯤에 여기 어딘가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시작하거든? 네. 중국이 우리보다 1시간 늦은 거 알아? 네. 우리가 10시면 걔네 지금 몇 시야? 9시야 아직.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더 시간이 늦게 다가온단 말이야 걔네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서쪽이라 그러겠지.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경도 영도거든? 응? 네. 여기 경도 얼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도가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커지겠지. 그래서 경도가 가로 세로선이지. 세로선이니까 세로선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로선이 커지면은 이쪽이 서쪽이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라고. 됐고요. 요거까지는 봐야 돼 못해도. 자, 저 몇 번인지 먼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정답 4번. 네. 자, 이 녀석이 조금 귀찮은 포인트가 열 효율이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지랑 고민이 들 때가 있더라. 원래 받은 거에서 한 일을 하면 열 효율인 거잖아. 문제 다 읽어보니까 Q0를 결국에 뱉어냈고 그 Q0만큼을 다시 이렇게 일한다 했죠. 그리고 문제는 뭐라 얘기하니? 어디 갔어? 열 효율이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냐? 열 효율을 찾아야 되니까 공급받은 열을 표현해야 되겠지. 근데 오른쪽 거는 공급받은 게 Q0야 라고 이미 표현돼 있잖아. 왼쪽 녀석은 뭐라 표현할 거야? 4W에다가 Q0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새로운 문제 세우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고열원에서 받은 걸 쪼개서 나눠 받는 거잖아 지금. 4W만큼 일하고 Q0만큼 버릴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얘를 표현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문자 뭐 하자? 더하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갖고 있는 문자들을 더하고 그럼 4W 더하기 Q0가 뭐야 지금? 왼쪽에서 처음 받은 열인 거야. 그 중에서 얼만큼 일했어요? 4W만큼 일을 했대요. 이게 A가 갖고 있는 열 효율이 됐을 거고 똑같이 B는 어때요? 처음 받은 게 Q0고 일을 한 게 3W 이렇게 됐겠지. 두 녀석 A, B의 열 효율이 같아야 될 거니까 뭐 하자? 계산하자. 계산하면 4. 잠깐만 귀찮다. 여기서 W끼리 하나씩 지워버리고 계산 들어갑시다. 그러면 4Q0란 녀석은 12W랑 그 다음에 3Q0가 될 거고 정리하면 Q0란 녀석은 12W야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12W.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A에서의 고열원의 전체 에너지 양 이거였잖아. 그러면 얘는 Q0가 12W인 거니까 두 개를 더한 거라고 표현했어. 두 개 더하면 16W. 16W. 그 다음 열 효율이 같다 그랬는데 그럼 결국에 여기 있던 분모 자체가 16W니까 위에가 4W면 4분의 1 0.25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겠다. 쌤 저 근데 네. 애초에 열의 양이랑 열 효율이 맞는 애가 4번밖에 없었어요. 잘했어요. 축하해요.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요걸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요것만 먼저 볼게.
그림은 변전소에서 P0랑 2P0를 갖고 보내고 있대. 일단 교류 전류 흐르냐라는 말은 무조건 맞다고 대답하세요. 직류를 보내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두 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는 우리가 쓰는 핸드폰 같은 거. 이런 녀석은 직류를 쓴다. 그러니까 얘네 직류 쓰고 있는 거 직류로 변환해 주는 거야 지금. 다만 여기 있는 이 돼지코드 자체는 아직 교를 쓰고 있는 상태인 거다. 그리고 그거 말고 해저 케이블 있죠. 해저 케이블. 뭔지 기억나? 해저 케이블? 네. 광 케이블을 알을 깔아버리는 거? 그때는 직류로 쏜다고 했었어.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을 지나갈 때 뭐 한다? 다 교류로 지나간다 일단. 얘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저항을 물어봤죠 지금. 문제에서 제공되어 있는 자료가 손실 전력이었는데 기억 안 날 거거든 아마. 내가 한번 써줄게. P는 P인데 손실되는 P라고 써놓으면 손실 P라는 건 전류의 제곱의 저항을 곱하는 거였죠. 전류 제곱의 저항 곱하는 거였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왜 이렇게 보냐? 지금 얘는 X가 전류의 몇 배? 제곱. 얘는 손실 양이다 보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게 지금 이미 I의 제곱이고 얘가 이미 P란 말이야. 그럼 이 P를 표현하고 있는 녀석 자체가 어떻게 생긴다고? R 곱하기 I 제곱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붙은 R2 이 함수 기준으로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누가 크냐? A, B 중에 기울기 누가 커? A. A가 크죠? 그럼 A 기울기가 크니까 저기 뭐야? A 기울기는 얼마냐? A 기울기는 뭐 5였다 치고요. B 기울기는 9분의 5였다 칠 수 있겠죠? 맞을까? 네. 기울기가 지금 각각 5랑 9분의 5야?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나지. 아니 9배 차이 나지. 기울기는 누구라고? 저항이라고. 저항이 몇 배 차이 난다고? 9배 차이 난다고. 아 그러니까 저항은 3배다? 틀린 말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오케이? 그 다음 A랑 B에서 전압이 같을 때 송전선에서 손실 전력은 A가 B에서의 4배다라고 했죠. 요것도 이제 감으로 찍고 보면 틀린 말은 대충 알 건데 잘 들어. 그냥 전력 자체는 애초에 어떻게 써요? I 곱하기 V였지. I 곱하기 V였어. 근데 지금 변전소에서 전력량 자체를 2배로 차이 주고 있지. 2배로 전력을 차이를 주고 있지. 문제 잘 봐 다시. 전압이 이미 같대요. 왜 이래? 전압이 이미 같대요. 그러면 전력을 만드는 이 V라는 녀석은 내가 고려할 대상 자체가 아니란 얘기지. 맞아요? 전압이 이미 같으면 내 할 바 아닌 거잖아. 그럼 이제 전류량에 따라서만 달라질 거란 말이야. 전류량에 따라서만. 근데 손실 전력은 A가 B에서의 4배라고 했으니까 우린 A랑 B에 대한 뭘 봐야 돼? 손실 전력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자. 전압은 같고요. 전류량의 차이 먼저 봐야 되겠지. 전류량의 차이 먼저 보고 확인해 볼게요. 전압이 같은데 전력이 2배 차이가 나.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A랑 B는 누가 2배 차이 나줘야 돼? 전압이 같으면 전류량이 2배 차이 나야 되지. 맞아요? 아니 얘는 P0고 얘는 2P0면 I 곱하기 V라는 게 2배 차이 난다는 건데 V가 같으면 I가 2배라는 거잖아. 둘 중에 한 녀석은.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B가 2배 더 큰 걸 보니까 B의 전류량이 2배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전류량이 지금 저기 뭐냐 2배 많으면 손실 전력은 어떻게 나와야 돼? 손실 전력은 제곱. 제곱해갖고 몇 배 많아야 돼? 네. 4배 많아야 돼. 근데 그것만 고려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뭣도 확인해야 돼? 저항도 확인해야 되지. 네.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얘는 4분의 9배라고 봐주셔야 돼. 이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줄게. 결국엔 정답은 1번이 나오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